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원료 및 제품의 성분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7페이지를 펴주세요. 다 피셨나요? 네, 그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저 앞전 시간에 제가 그 피부 멜라닌 세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 메커니즘,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생성을 억제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멜라닌 세포가 억제하는 성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 티로신에서 티로시나제, 티로신에서 도파로 넘어가는 그 티로시나제라는 산화 물질을 지연시키는 성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알부틴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감초, 코직산 그런 성분들을 함유한 화장품이 이런 화장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게 하여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얘는 이제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진 거야. 피부에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10개 만들어주는 화장품을 가리켜서 미백 화장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사용되어지는 게 대표적인 게 아죠. 멜라닌 세포가 각질층에 올라와서 각질층에 존재할 때 그 각질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아 성분이에요. 이렇게 그런 기능을 가진 화장품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기능성 화장품이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을 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주름 개선 성분을 다 배우셨죠? 그 다음에 네, 강한 햇볕을 방지하기 위해서 곱게 태워주는 태닝 역할을 하는 화장품.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차단 제품도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발의 색상, 변화, 탈색 시키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색상의 변화를 주는 제품은 제외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채모를 제거. 예, 뭐 물리적 제모 아니면 화학적 제모 이런 것들. 하지만 여기에서는 화학적 제모를 가리킨다라는 거. 그다음에 탈모 증상에 완화되는 거. 그다음에 여드름성 피부에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하지만 얘는 인체 세정용 제품으로만 한정되어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토피성 피부. 얘는 치료가 아닌 그냥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라는 거. 그다음에 튼살 이것도 10개. 뭐 튼살을 제거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10개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가리켜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미백 성분을 볼게요. 미백 성분, 예, 식약처에서 고시 원료가 있어요. 고시 원료가 있는데요. 이 성분명하고 여러분들 성분명하고 함량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백 화장품 고시 원료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름 개선 성분. 이것도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분은 다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분명하고 함량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 제품. 자외선 차단 제품에는요, 흡수제와 자외선 산란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외선 흡수제는 뭐냐면 자외선이 이렇게 우리 피부에 받았을 때 열 에너지를 방출시켜 소멸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성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옥틸 디메틸파바가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산란제. 얘는 산란을 시켜서 피부에 자외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자외선 차단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분이 이산화티탄이라고 해서 티타늄 옥사이드인데 얘가 25%가량 함유하고요. 산화아연,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얘도 25% 정도 이렇게 함유를 고시 원료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외선 흡수제와 자외선 산란제에 대해서 구별을 하시고요. 그러면 SPF가 뭐냐?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를 가리켜서 SPF예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했을 때의 최소 홍반량과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최소 홍반량을 가리켜서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하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PF 예를 들어서 15라고 할게요. 15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 그러니까 1이 10분 정도 차단을 해요. 차단을 하기 때문에 SPF 15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한 몇 분 정도 차단할 수 있을까요? 한 2시간 30분 정도 차단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SPF 15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어. 그러면 2시간 30분 이후에 다시 한번 덧바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PF 같은 경우에는 레저 자외선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즉각적으로 내 피부에 닿는 자외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외선 A 차단 지수는 뭐냐? 그거예요. 생활자외선. 생활자외선인데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빛이 창문을 투과해서 들어왔다거나 그렇게 간접적으로 받는 자외선을 가리켜서 자외선 A 차단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SPF는 홍반량을 가리킨다면 얘는 흑화, 얼마만큼 이렇게 검어지는지 우리가 흑화를 일으키는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을 가리켜서 MPPD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장의 길이는 자외선 B보다 자외선 A가 더 강해요. 그래서 기미라든지 주근깨라든지 색소 침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게 자외선 A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외선 B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자외선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홍반을 일으킨다, 불금증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고시 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 책 페이지 42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 외우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은 게 뭐냐면 벤조페는 3라든지 벤조페는 4라든지 벤조페는 A 같은 경우 이 흡수제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요 정도의 성분명이나 함량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흡수제의 대표적인 성분이 뭐냐면 에틸 핵실 디메틸 파바라고 해서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징크 옥사이드라고 있죠?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옥사이드. 앞에서 배웠죠? 이 산화아연과 이산화티탄. 이게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래서 25%까지 최대 함량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이건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고시 원료는 눈으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텐 화장품. 네, 이번에 선텐 화장품 여기 PPT에는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 42페이지에 선텐 화장품 있죠? 그럼 선텐 화장품은 뭐 미용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져요.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선텐 화장품은 미용의 목적보다는 피부의 홍반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피부의 광 알러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화장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냐면 피부는 멜라닌 세포가 있죠. 피부에 멜라닌 세포가 올라와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요. 근데 멜라닌 세포가 올라오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자외선 B가 피부에 닿게 되면 아까 홍반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홍반이 일어난다면 뭐가 돼요? 피부암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덜하기 위해서 이 선텐 화장품을 발라서 안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자연스럽게 피부 바깥층으로 올라와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책을 교과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발 화장품으로 넘어갈게요. 모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발 색상 변화제 고시 원료를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문제를 PPT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집을 풀거나 이렇게 할 때 문제에 나왔던 그런 성분이 나오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모발 색상 변화제 고시 원료는 그렇게 막 너무 깊게 공부를 막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안 하시고 그냥 눈으로 한번 익히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책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모 제거제를 볼게요. 45페이지 제모 제거제를 보면요. 물리적 제모와 화학적 제모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물리적 제모에서 웜왁스는 뭐냐면 뜨거운 왁스예요. 하드왁스와 소프트 왁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드왁스는 뭐냐? 그 왁스를 피부에 직접 발라서 굳힌 다음에 털을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고요. 소프트 왁스 같은 경우에는 왁스를 바르고 뭐 천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밀착시켜서 접착시킨 후에 그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제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콜드 왁스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왁스를 이용해서 그 제모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제모는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물리적 제모보다는 화학적 제모가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학적 제모를 기억하시고요. 그 화학적 제모의 알카리성, 알카리성으로 인해서 털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화학적 제모 같은 경우에는 넓은 부위에 이렇게 통증, 그러니까 물리적 제모 같은 경우에 약간 통증이 유발이 돼요. 강압적으로 어떤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화학적 제모는 어때요? 어떤 크림이라든지 액체라든지 연고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약간 피부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적 제모를 사용하기 전에는 패치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물리적 제모에서는요, 모근부까지 제거가 돼요. 하지만 화학적 제모 같은 경우에는 모간부까지만 제거가 돼요. 그러면 모근부와 모간부는 뭐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모발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피부야. 여기가 피부면 피부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모간부예요. 그리고 모공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모근부라고 이해하시면서 제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제모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발라서 아까 패치 테스트를 하라고 그러죠.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모 간 부분만 제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치오클리콜산 80%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모, 간부,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모, 네, 모, 금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모발에 주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탈모 증상을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아까 제모에서 모 간부와 모 군부를 이해하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발은요, 어때요? 성장기 2년에서 6년 정도 성장을 해요. 이렇게 발생기가 돼서 쭉 여기 모유도 영양분을 받고 쭉쭉 자라요. 그 성장기가 2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모발일 경우에는. 그러다가 이렇게 퇴행기, 이 모유도와 모발이 이제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를 가리켜서 퇴행기라고 그래요. 여기는 성장기. 그 다음에 이 모유도와 모발이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을 가리켜서 휴지기라고요. 이 휴지기 때는 2, 3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싹 스칠 때 모발이 빠지는 때가 있죠. 그게 바로 휴지기일 때 약간의 자극만 주어도 빠지는 게 바로 휴지기인 상태의 모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모발이 빠져나간다라고 봐요. 그러면 성장기 2년에서 6년이 걸쳐서 이 사이클로 모발이 나고 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이클을 벗어나고 어때요? 빨리빨리 빠지는 증상을 가리켜서 바로 탈모 증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모발은요, 하루에 몇 개 정도 모발이 빠져야 되느냐? 한 100개 정도가 빠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100개 이상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성장기가 2년에서 6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 성장기가 짧고 빨리 빠지는 것을 가리켜서 탈모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성분명 또 외우셔야 되겠죠? 성분명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탈모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빨리 그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면, 그러니까 빨리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탈모 증상이 일어나요. 그 탈모 증상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피지가 과도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발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도 탈모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탈모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도 탈모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성분명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드름의 피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드름이 왜 발생이 될까요? 과도한 피지로 인해서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제 과도한 피지가 발생될 때가 언제예요? 사춘기죠, 사춘기. 우리 2차 성징기가 일어날 때. 왜냐?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여드름이 사춘기 때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과하게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테스토스테론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피지선을 자극해.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오던 피지가 갑자기 많아지면 뭐예요? 지금 모공은 한 요 정도에서 피지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피지가 많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고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피지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 어때? 피지가 고이죠? 피지가 고이게 되면 피박테리아균이 서식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드름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젠 여드름 중에서도 비염증성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비염증성 여드름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네, 얘는 염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냥 피지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공에 쌓여져서 생기는 여드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모공 안에 들어있을 때를 가리켜서 화이트헤드라고 하고, 이 모공 안에 들어있던 여드름이 밖으로 나와서 산화되었을 때 검게 된 여드름을 가리켜서 블랙헤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성 여드름을 볼게요. 염증성 여드름. 구진. 이렇게 여러분들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붉게 볼록 올라왔어. 이 상태를 가리켜서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놔뒀더니 노랗게 염증이 생겼어. 그 여드름을 가리켜서 농포 여드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노랗게 염증이 생기면 손이 근질근질하죠?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을 짜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짜게 되면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들어가서 더 여드름이 화농성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농성 여드름일 때는 진정을 시켜주는 거야. 짜는 게 아니라 진정을 시켜줬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때 그때 여드름을 압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드름의 종류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절 뭐예요? 여드름이 이렇게 구진으로 해서 처음 발생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 해서 딱딱하게 알갱이가 모공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결절성 여드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낭종은 뭐냐? 4차인데요. 얘는 거의 피부 조직이 이렇게 다 파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낭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부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여드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드름에는 비염증성 여드름과 염증성 여드름으로 나눠지는데 염증성 여드름에는 구진과 농포와 결절, 낭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분명 살리실릭 애시드가 뭐냐?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각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살균 작용이 있는 거지. 그래서 세정용으로 사용되어지게 돼요. 그 1차적으로 이 안에 있는 피지가 원활하게 잘 나갈 수 있게끔 각질이 얇아지게끔, 그 다음에 모공이 약간 넓어지게끔 하는 성분이지, 막 이 여드름을 치료하는 그러한 목표로 사용되어지는 성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세정용으로만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세정용의 0.5%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이 살리실릭 이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만 3세 만 3세 어린이한테는 사용을 금지해요. 금지하지만 단 어느 때? 샴푸는 제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세요.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되어져요. 샴푸에도 사용되어지고요. 연모제에도 사용되어지고요. 이렇게 세정용, 여드름 제품의 세정용으로도 사용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세정용으로 사용하지만 만 3세에서는 사용을 금지한다. 금지하는데 샴푸는 제외한다. 여기까지 꼭 알으시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성분에서 아하와 바하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요 살리실릭 애시드가 뭐냐면 바하예요, 바하. 바하. 얘가 지용성 성분이에요.
한 가지 뭐 아시는 분들 성분은 아하 다 아시죠? 아하 같은 과일산이죠. 얘는 뭐예요? 수용성이에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살리실릭 애시드가 나왔을 때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전성분 표시 지침. 예, 책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한번 더 보시고요. 이 화장품 전성분 표시 지침은 왜 하냐? 목적. 화장품 전성분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성분의 표시는 사용된 원료의 명칭을 다 사용되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혼합 원료에는 개별 성분까지도 써야 된다는 거. 대상. 모든 화장품이에요. 그 대신 전성분 표시 대상 제외가 있어요. 제외가 있는데 내용량이 50g 아니면 50mg 이하인 제품에는 전성분을 표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 뭐 견본 제품이라든지 증정미라든지 그런 제품은 전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 전성분 정보를 즉시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뭐 전화번호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주소라든지 아니면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의 순서, 전성분 표시를 하는데 5포인트 글씨 5포인트 이상으로 너무 어때요? 우리 광고 막 할 때 너무 작은 글씨면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쑥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글자 크기는 딱 정해놨어요. 5포인트 이상 해라. 그래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표시의 순서. 화장품의 함량 순으로 표시를 순서하고요. 혼합 원료 같은 경우에는 개개의 성분을 다 표시 순서를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표시 생략 성분이 있어요. 뭐냐?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성분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존제 함량 표시. 무조건 영유아 제품 이거 나오면 조금 여러분들이 영유아 제품에는 화장품법에서 많이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다가 영유아용 나오면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존제 함량 표시에서 영유아용 제품류는 만 3세 이하 어린이 용이나 아니면 어린이용 만 13세 어린이 용에는 반드시 이 보존제 함량을 표시해야 되고요. 그 외에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존제 함량을 뭐라고요? 표시나 기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잘 들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중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네. 아이고. 네. 액취 발생 억제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얘는 뭐예요? 데오드란트죠? 네, 데오드란트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는 속하지만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백 화장품 식약처 고시 원료 중 나이아신아마이드 배합 한도로 오른 것은 여러분들 막 책 뒤로 막 지금 돌아가고 있죠? 한번 맞춰볼까요? 네, 2에서 5% 정도 배합 한도를 고시 원료로 지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고시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원료는 여러분들 주셨나요? 네, 네티닐 팔미데이트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외선 차단을 도와주는 화장품 성분이 아닌 것은 볼까요? 네, 콜라겐.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을 도와주는 화장품 성분이 아니고 보습 성분이죠. 다음 문제. 다음 중 징크 옥사이드를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할 경우 사용 한도는
네, 쭉 한번 맞춰보세요. 네, 25%. 다음 문제 볼게요. 네, 두피에 사용하여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탈모를 방지하고 비듬이나 가려움을 방지하는 제품을 육모제라 한다. 다음 중 육모제의 기능이 아닌 것은? 네, 모발의 시스템 결합 환원 촉진 같은 경우는 연모제죠. 다음 넘어갈게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성분이 아닌 것은? 네, 주석산. 네. 그 다음에 다음 중 성분 표시제의 설명이 아닌 것은? 네,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몇 시예요? 50이죠.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화장품의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보기에서 기응, 니은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착양제, 기억이라는 뭐뭐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양제의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뭐뭇으로 표시할 수 없고 뭐뭇의 명칭으로 기재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향료 뭐라고 성분을 정확하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10번.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지침 중 영유아용 제품류 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이거나 어린이용 만 13세 이하 어린이임을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며 광고하려는 경우는 전 성분을 뭐뭇을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밑줄을 치면서 설명드렸죠? 한번 가볼까요? 네, 보존제 함량이에요. 네, 여러분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좀 외우시라는 것을 한번 좀 외우시고 그냥 한번 쭉 보라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익혀서 문제를 푸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